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지? 밤길이라 무서운. 뭐지? 누구시죠? 아무도 없는 밤길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홀로 무섭지도 않으신가? 설마 당신은? 마늘 냄새야. 마늘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나 진짜. 나 오늘 삼겹살 먹었지. 어머, sorry. 쏘리 장난 아니야. 너무 심해 지금. 쓰러질 것 같아. 미안. 나 삼겹살 먹을 때 꼭 생마늘을 좀 함께 먹어야 오늘 돼가지고. 13일이 금요일인데 오늘 같은 날 이러면 곤란하지 진짜. 어머. 나 정말. 그럼 오늘 드라큘라 생일이었어? 뭔 소리야.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 버금가는 신나는 날이지 우리한테는. 그 얘기는 그만큼 뭐니?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날이니까 조심 좀 하셔야 돼. 근데 너 근데 잘했다 데뷔를. 마늘 이렇게 먹으면 내가 먹기 싫지. 근데 오늘은 드라큘라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고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 감전배. 감전배? 걔는 어느 쪽 귀신이니? 나는 저기 처음 들어보니? 어. 너 TBS 955쇼 안 들어? 안 들어. 뭐 거기서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것만 조심해도 모든 사고를 줄일 수 있어 얘. 이제부터 TBS 좀 들을까? 그래. 아니, 그래서 내가 955쇼를 들어야 돼. 불가리아는 안 나와. 거기까지 앱 나오게. 깔아야 돼. 라이브 FM 들으면 되는데 인터넷 앱 깔아가지고. 불가리아 나오나? 어머 어떻게 잠깐만 노래 좀 소개하고. 이상번 보고 또 보고. 근데 목 좀 물자. 일로 와봐. 나 아니 배고파가지고. 나 이제 그대뿐이야. 싱그러운 그 미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왜요? 환절기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이상번에 보고 또 보고 들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무서울 예. 정도로 진짜 문자도 그래요. 우리 동네 뚫렸습니다. 길이 아니라 하늘이 뚫렸어요. 이런 문자 막 보내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경인 타고 오는데 저 아주 그냥 못 올 뻔했다니까요. 엄청 막혔죠. 막힌 것도 막힌 거죠. 이미 좀 도로가 좀 잠겨가지고. 패인 것도 좀 있지 않아요? 패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이고. 주변에 이제 그 양쪽 왜 배수로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네.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차도- 금방 풀어나는데. 네, 차도 많았지만 그 물 때문에도 천천히 달리는 바람에 그 긴 길이 천천히 한두 군데 달리면 전체적으로 짱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체가 되는 거죠. 몰리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다가 많이 쏟아져요. 좀 덜 쏟아지다가 하긴 하지만 꾸준히 지금 많이 오고 계속 있습니다. 내리고 있어. 계속 앞뒤를 봐도. 예보가 너무 맞아요. 요새 아주 폭우성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너무 많이 오는 것 그러니 같습니다. 그냥 어제부터 계속 내리고. 예. 근데 저 오프닝 들으시면서 강희용 씨가 드라큘라는 루마니아라고 불가리아 아니고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드라큘라는 루마니아가 출신인데 왜 갑자기 불가리아로 튀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슷하게 아로 끝나니까 그냥 그 했는데 네 글자고. 불가리아에도 드라큘라는 있었겠죠. 한두 명 정도. 거기서 이민 갔나 루마니아에서? 또 파견 다 지사들이 있지. 자, 아무튼 루마니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예. 오늘은요 약간 그 준특방 체제 저희가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침수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트윗이나 이런 글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요한 한 분의 글을 보니 통합방재센터에 이분이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아직 그 서울시에는 큰 침수 피해는 없으며 강남역 사당역 부근도 아직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호우경보 상태에 있으니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주셨는데 네.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분은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또. 통합방재센터 아무나 가고 싶다고 그렇죠. 막 가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물론 음식 시키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배달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가서 이제 상황을 보신 분은 그럴 만한 분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 또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네 제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나는 곳, 내가 있는 지역, 동네 제보 있는 곳을 좀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좋고 문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하고요.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3일에 금요일입네 해서 그 드라큘라가 등장했던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 말 있잖아요. 사고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 감전배가 중요한 거예요. 감전배를 이거를 딱 꼭 기억하시고. 예. 운전하셔야 실제로 된다. 오늘 저도 오면서 이렇게 정말 검정색 세단이 라이트를 안 켜고 오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어둑어둑한데. 예, 3357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검정색 차량들은 특히 더 전조등 켜는 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안 보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감전배만 하여튼 하면 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뭐. 포함되어 예. 있으니까. 감속 운전하시고 전조등 켜시고 배려 운전하시면은 예. 뭐 이거면은 뭐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지금 시내 교통 정보부터 알아보면서 오늘의 구호고쇼 출발하죠. 예, 시내 상황입니다. 박선영 리포터. 사람으로 세상을 만나는 인터뷰쇼 피플 아웃사이드. 하루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핫피플 핫스토리. 백자연의 피플 아웃사이드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이기 전에 앵커이고 싶은 백자연입니다. 정확히 2년 전 9.15 전력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일이었는데요. 이 4시간에 걸쳐 753만 가구가 정전이 되면서 약 620억 원의 피해를 입혔었다고 하는데요. 이 교통 신호들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가 하면 또 병원 응급실에 전기가 나가는 등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고 이제는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전력난에 관해서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는데 정말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자, 오늘은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비 전력 전문가 이느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그 전력난이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을이었지만은 너무나 더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풍기다 에어컨이다 막 들이제꼈고, 그런데 한전에는 이랬습니다. 에이, 더워도 아무리 더워도 9월 15일이면 가을인데 써봐야 얼마나 이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빗나간 예상으로 인한 대란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위에 사람들 여럿 날아갔습니다. 그 책임지고 옷들 벗었지. 하지만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하다? 느낌 아니까. 이제는 가을에도 준비 빵빵하게. 느낌 아니까. 겨울에는요? 겨울. 아무리 그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한계치보다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하도 교육을 받아 그런지 그 느낌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낌 아니까. 올 여름도 그래서 무사히 넘긴 거 아닐까? 솔직히 올 여름 좀 더웠나? 그런데도 간당간당 해가면 버텨가면서 결국엔 최악의 상황은 막았잖아. 그렇잖아. 저기요, 전문가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우리가 이 후진국도 아니고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이 전기 나갈까봐 걱정하는 거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예? 그 정도 기술력이 없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늘려면 늘 네? 수 있긴 하지. 극한데. 근데요. 용인 경전철 적자도 메꿔줘야 되고 용산 재개발 무산된 거 그것도 좀 메워야 되고 4대강 공사 아이고 가을 됐는데 어떻게 녹전 더 하나? 그것도 또 아직 돈 들어갈 구멍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전력 증가시킬 여력이 없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복지에서 좀 예산도 지금 많이 있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도 좀 해줘야 또 주택가게 지금 전세담보하고 애들 급식비도 이거 보세요. 그거 건데. 전기 나가서 세상 깜깜해지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래도 또 청사 이전한데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하고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 의기소침해 있는데 회식하라고 회식비도 좀 줘야 될 거. 전문가님, 우린 또 느낌 아니까. 뭔 느낌을 알아요? 전기 느낌. 전기 샀을 때 찌릿찌릿하고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뭔데요? 올겨울 춥겠구나 예? 하는 느낌입니다. 겨울에 조심해. 손난로랑 초 꼭 사다 놓고. 어머? 그럼 설마 우린 또 느낌 아니까. 됐거든요. 그 느낌 타령 좀 그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피플 아웃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듣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봐도. 장사하러 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손난로 밤. 들어가시라고요. 단체 주면 싸게 할 수 있는데. 최성수 씨의 노래입니다. 남남. 그렇게 하는 전기가 남남? 안 남아. 사람이 왜? 진짜 뭘 쳐다봐. 말잖아.
그토록 사랑했다. 예, 최성수 씨의 남남이었습니다. 네, 최성수 그러게 씨. 말이야. 네. 전기가 남남? 넘기는 종기고 넘넘. 그렇게 안 나- 쓰면 전기가 안 남지. 안 남지. 겨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겨울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겨울에 전기가 정말 뚝하게 되면 예. 큰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냉방전기만 큰 게 아니거든요. 난방전기도 크고 사실은 그 뭐가 됐건 간에 전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겨울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을 내는 거는 그게 다 저항이잖아요. 저항. 사실 전기 더 많이 먹지 않나요? 이거보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죠? 예. 겨울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름에는 사실 에어컨 없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도 그렇죠. 그냥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여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노숙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망까지 잘 안 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근데 겨울에는 여기서 더 큰 일이죠. 예. 좀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아무튼 뭐 정말 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넉넉하게 전기 그런 좀. 말이에요. 입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구호고시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가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526님,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요.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들이 붓고 있죠. 양이 네. 정말 많았거든요. 깜짝 놀랄 지역에 정도로. 따라서는, 네. 네, 이거 저기 와이퍼 가장 빠른 속도로 해도 막 잘 안 보이고 아까 전 그랬거든요. 1452님도 문자 주셨는데 오산 쪽엔 비 많이 온다고 그래갖고 오늘 일하러 안 갔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비가 안 와요. 어머, 오산은 또 그래요? 지역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 아까 이제 아마 이 지역에 지금은 또 오고 있을지 모르죠. 문자 보내시는 시간이 이제 21분. 21분에 보내셨으니까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10분 아주 긴 시간이에요. 오산 장날인데 장구경이라 갈랍니다. 스마트폰에 교통방송 어플 설치해 놓으니까 참 좋네요. 시장 보면서도 이어폰으로 방송 듣거든요. 지금 그러셨네요. 그럼 이제 움직이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세상이 네. 진짜 달라졌어요. 어찌 보면 제작 현장에 있는 저희가 더 둔감한지도 모르겠어요. 듣는 방법이 이렇게 다변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하긴 그러네. 저희는 와서 여기서만 그냥 방송 할 예. 줄만 알지. 이게 예.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각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때는 라디오지 정말 뭐. 라디오. 그리고서는 좀 더 신기했던 게 한참 지나서가 이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한때 또 저기 보는 라디오 보이는 거 된다고 예, 맞아요. 각 방송사 신나게 또 보이는 거 해가지고 또 유행했다가 요새는 또 잠잠해요. 지금 보면은. 그 TBS도 했었었죠. 예. 했었구나. 그랬다가 렌즈 닦기 잠깐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의 참맛은 상상력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그죠? 들거든요. 이 연기하는 모습 저희 막 이렇게 이 막 얼굴 막 이런 모습 어떤 때는 그걸 생각 못 하고 하다가 네. 그런 게 문자로 올라오면은 좀 살짝 부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전영민 씨도 보는 라디오 저희 하던 방송사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매일 화장하고 막 온이라고. 찍어 바르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네, 분 바르고 온이라고.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디 보자. 또 교통 상황에 대한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6947님. 예,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셨네요. 네네. 예, 아이고야, 진짜 많이 오는구나. 지금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앞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네요. 전조등 안 켠 차들 전조등 좀 켜주세요. 저기 승용차 번호까지 해주시면서 빨리 좀 켜요. 어라 옆에 이 차도 안 켰네 이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차종이랑 다 해주셨는데 차마 이제 그 차 번호랑 이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조금 보니까 창문 생김새 보니까 큰 차예요. 요거 예, 좀큰 이 차입니다. 차는 큰 차입니다. 네, 높이도 좀 큰 차인 예. 것 같고. 6947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1275님도 차량들 감전배도 중요하지만 요즘 퀵서비스다 뭐다 해서 오토바이들 운행 많이 하시는데 오토바이들도 주의운전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위험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글도 주셨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1275번님이 아주 강한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8282님도 삼각지역에서 분당 미금역 가려는데 빠른 길 좀 부탁. 예, 그거 이제 검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 답변 갈 저희가 겁니다. 빠른 길을 저희가 이제 답변은 가긴 간다고 그래요. 예, TBS에서 이제 보고 바로 네네네. 이제 답변 드리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있는 지역은 비가 아주 강한 비는 살짝 그친 이제 살짝 상태인 것 거쳐가는 같은데요. 거죠. 네. 각 지역에 따라서 좀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릉덩이가 있어요. 팍 튀기는 때도 있는 거고. 물 때문에 그게 웅덩인지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네. 약간 갑자기 이렇게 파인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를 늦추시고 라이트들 서로 켜주시고. 그 용산 그 전자상가 쪽에서 용산역으로 가다 보면 그 밑에 굴다리처럼 이렇게 지하차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가 웅덩이가 큰 게 있어요. 어.
거기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쿵 하고 이런 소리가 날 거기는요 정도로. 자주 보수하는데도 자주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 아스팔트가 되게 물에 약하대요. 물에 약한데 이게 물만 좀 이게 되면 네.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 생각인데 콘크리트로 그 부분만큼은 때로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길은 소음이 좀 많이 나는 단점이 있지만 반영구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유럽의 많은 도로들은 콘크리트예요. 아, 그 여러 번 공사하는 불편함도 없고 대신에 시끄러워요. 그 길의 단점은. 예, 유럽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누구는 가봤니? 알기도 잘 알아. 인터넷이야. 요즘 인터넷 시대야. 저쪽에 영동선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아스팔트 길 쫙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나를 부르잖아요. 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데 예, 있죠? 예. 그게 이제 콘크리트 길이라서. 콘크리트 길. 조금 그런 건 있죠. 근데 의외로 또 그런 게 타이어 마모가 덜 된다면서요? 그건 그럼 전 안 자세한 그래요? 걸 잘 모르겠는데요. 시끄럽다는 건 당연히 자동으로 그죠? 마모가 많겠죠. 아, 그래요? 시끄러운데 어째 마모가 잘못 없겠습니까? 들었군요, 그럼 예, 제가. 그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질문 안 했을 것 같고. 예. 자, 그러면은. CCTV를 보는데 어딘지는 이게 지금 밑에 이게 잘 화면이 이게 보이질 않는데 전조등 안 켠 차량들이 좀 진짜 많이 있네요. 양재역. 양재역 그 큰 사거리예요. 어. 지금 안 켜진 차 진짜 많이 있어요. 예. 저희 그리고 저기 화면에 일일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좀 먼 거리이긴 한데 네, 네. 예, 좀 저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상청을 우선 연결해 볼 텐데요. 비가 얼마나 올려나? 김가영 씨 나와 계시죠? 네. 그럼 비 물어봐. 기상청에 뭐 오늘 지금 뭐 길 물어봐요? 하긴 뭐 오늘 소개팅 있냐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김가영 씨 네.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왜 김가영 이래요, 씨? 진짜 또. 누가 지었을까? 저희 아빠가. 아버님이요. 네. 참 잘 지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네. 비가 오늘 앞으로 얼마나 옵니까? 네, 비가 앞으로도 오후까지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남부권에 특히 하남을 비롯해서 용인과 광주 지역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용산이나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 11시에 해제가 됐고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서해안과 경기 중부 지역은 계속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 시간에는 경기 남부까지도 확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하루 동안 벌써 100mm가 넘는 곳이 많은데요. 군포 수리산길에는 133mm, 그리고 안산시 고잔동에는 129mm, 그리고 서울도 성동구 성수동에는 108.5mm의 비가 내렸고요. 앞으로 오후 시간까지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많이 치더라고요. 네, 오늘 그렇지만 내용이 참 많네요, 그죠? 그 밖에 또, 예, 네, 해주세요. 그렇지만 밤에는 비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 비가 네. 내린 뒤에 오후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나왔는데 30에서 80. 제가 심한 거는요.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5에서 80mm 내린다고 말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5에서 80mm면 네. 그 얘기는 저도 할 것 같아서 네.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 좀 해명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보가 무슨 대기 불안정에 깔끔하게 얘기해봐요. 아니, 깔끔하게. 대기가 불안정하대잖아. 면피 아니야 면피. 대기, 왜 대기 뭐라고 그래? 5에서 80mm가 뭐야 그게 5에서 80mm가. 참. 헷갈리- 김가영님부터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대기 불안한 거를 왜 이쪽 이대기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기 불안하다고? 대기 불안하대잖아요. 네. 근데 배대기 지금 서울 경기 지방 안에서도요. 네.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예, 경기 북부 지방은 비가 거의 그쳤고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네.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네. 지금 얘기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기도다 뭐다 해서 그 지역이 넓잖아요. 네. 경기도가 제일 어느 넓지. 이쪽 구석은 5mm 그쵸. 오고 이쪽 구석은 80mm 오는데 네.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뭉뚱그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오해를 하실까봐 지금 풀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조금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면 또다시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발달하기 때문에 네. 좀 이 점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질문이 고맙죠. 아, 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쨌든 당황하셨죠? 아버님한테 이름 네, 잘 고객님. 지어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럼 문제 한 문제 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계의 왕언니 박증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방송 최초로 문제를 풍자에 그치지 않고 격파로 해결하는 코너 문제야
문제. 대쪽? 대쪽 같은 남자 소신 있는 문제풀이 이대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대쪽 같은 남자 이대창 인사 올립니다. 어제 제가 난파음악상의 수상을 거부한 류재준 씨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류재준 씨 대신 또 수상자로 선정됐던 임선혜 씨도 수상을 거부하셨다고 그러네.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상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부 안 하고 주는 대로 그냥 다 받겠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남들이 수상 거부한 상 저 받습니다. 논란에 드는 상 환영. 이슈 원해요. 논란에 드는 상은 더 좋아. 여기서 일테면 임선혜 씨가 거부한 거 제가 받으면 보세요. 이슈 되고 격파를 연락주세요. 잘해야 상을 줄 거 아닙니까? 거부한 거 받습니다. 격파를 잘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성충동 약물 치료인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이것과 관련된 임상실험 결과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약물을 끊으면은 이 성충동이 기존보다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 강제적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지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학적 거세다. 화학적 거세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 법으로 정해진 강제 치료 기간 3년 동안은 이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그 이후로는 이 성범죄자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대장님께서 대조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치료 기간이 끝난 후에 성범죄자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이 성충동이 기존보다 더 강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됐고 또 법으로 정한 강제 치료 기간은 1년 남았고 이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제가 해결합니다. 간다 됐죠? 자, 어디 봅시다. 말짱합니다. 실패요. 제가 실패했습니다만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안에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 좀 전에는 1년 남았다고 시급한 문제라더니 금방 이렇게 말을 바꾸고. 격파를 딱 하는 순간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확 바뀌었어요. 뭐, 컵에 주스가 반이 차 있는 걸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남았네 할 수도 있는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 물론 뭐 박중자 씨는 누가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반반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요? 아무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이렇게 말만 뻔질하게 하고 그냥 격파는 말이라도 못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진짜. 게 중요한 거야. 다음 문제 갑시다. 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서 가족 관계란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대기업 입사 지원서에서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유추할 수 있는 이것까지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학력이랑 직업을 적어라 그랬다 그러지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 이 한 기자가 취업준비생을 가장해서 이 C그룹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이 부모님 직업을 적지 않겠다라고 말했더니 당신 이름이 뭐냐? 입사하고 싶으면 성실하게 적어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대장님이 대쪽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 이런 등지에서는 입사 지원서에 가족 관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다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금지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문제는 비껴봐. 다른 저 거랑 이 또 이건 법 관련 해결해야 돼. 문제. 예, 자, 봅시다. 자, 자, 치면 뭐라니 말짱하다. 진짜 이 실패입니다. 기업들을 반성해야 돼요. 직원 뽑는데 그 직원 개인의 능력을 보면 되는 거지. 그 부모님 학력이랑 직업이랑 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부모의 능력과 자녀의 능력은 별개예요. 그렇지요. 별개로 봐야 되고, 부모가 소통이 없고 독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도 불통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왜 뒤가 한숨을 쉬어?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이 이륜차가 들어올 수 없는데요. 이 도로 구조상 진입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서울에만 10여 곳이 존재해 이것 운전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들도 이 도로의 불합리함을 알기에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 운전자분들이 억울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이 개선책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퀵 기사님들이 주로 타는 대표적인 이륜차. 자, 아까도 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계셨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예, 자, 이것은? 문제가 왜 이렇게 내나? 왜요? 아니, 대표적인 이륜차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륜차에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냐? 이륜차. 뭐가 있냐? 자전거? 아, 그러니까 자전거 빼면 이거 뭐 자전거 차라고는 잘 안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뭐야, 이거. 참,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항의는 작가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넘겨야지. 일반 도로 중 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 이것 운전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륜차지요. 참, 이것은 때마다 이거 참.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총 7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1분, 차량용 매트 3분, 친환경 주방 세제 3분 이렇게 해서 7분 되겠습니다. 예, 7분께 드립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아주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말이에요. 당시 그 90cc. 그 빨간 거 색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를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타고 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시동을 따간 이거를 뭐 오도방정을 떨면서 아주, 소리를 어떻게 내면서? 소리는? 어떤 식으로? 소리로는 이거 하기 힘든데. 한번 해봐. 오도방정 그렇게 하더라고. 오도방정에서 내버려 뒀어야지. 그 소리는 어려워, 이걸로. 에이. 소리 잘 내는 친구가 있긴 예, 있어요. 오도방정 같은 겁니다. 오도방정. 예, 그렇습니다.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7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퀵서비스 우리 기사님들께서 많이 애용하시는 거지요. 예. 어이구 여기 박구윤 씨입니다. 2바퀴. 이 2바퀴로. 그런 건 2바퀴. 이륜차. 그럼. 네, 50분 교통정보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교통수단도요, 사실은 그 고속도로도 다 다니고 전용도로 다녀요. 네. 예, 아주 다 다닐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상당 부분 다니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전용도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100이랑 얼마 이상의 이것들은 다닐 수는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니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고, 근데 아까 문제 다뤘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입할 그쪽으로 수밖에 된 진입할 수밖에 구조만 없는. 해도 10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교통경찰관 분들도 그걸 아니까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찜찜하죠,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을 운전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참 우리를 뭐 위험하게 하고 귀찮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전국에 또 12,000원? 이거 이용자분들은 차량들이 많으세요. 우리를 네, 네. 예, 차량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좋게 서로 지켜야 할 거 지켜가면서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서도 네. 참 마음이 편치 않고 그것도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시사항이 있을 때 또 가서 말하기도 참 그런 거죠. 확인하셔야 그런 거죠. 되고. 예, 네, 그런 거죠. 참 근데 그렇습니다. 꼭 비단 그러니까 10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 드리는 예. 말씀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같이 잘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바퀴 2개고요. 중심 잡으면서 이렇게 타는 거고 엔진 달린 거 그겁니다. 왜 안 봐? 어떻게 그 동네 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오도방정을 정을 떠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하여튼 멋있었어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은 7분께 선물 드릴게요. 2부 마치면서 귤의 사랑은 변해 들으시고 저희는 3부 1시에 올게요. 나에게 상관없다 믿었었는데 하지만 이게 뭐야. 나를 너무 심심한가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구호구호쇼. 역사와 민족 앞에 안전 생쇼를 하는 이러한 어떻게 이 생쇼는 내 전공이 아니냐 이런 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쇼를 있다. 밀고 그래 소리를 질러 답답한 가슴을 뻥뚫어 주려는 실수와 영리의 구호구호쇼입니다. 여러분의 구호구호쇼 쇼랍니다. 여러분의 955쇼 3부 시작합니다. 신정수, 그 사람이 울고 있네요.
그 사랑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과거의 어느 날 서울의 모처에는 난다 긴다 하는 세력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사교 클럽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궁정각. 네, 들어오세요. 어머, 큰형님. 본인이야. 네, 이리 앉으세요. 저 큰형님, 뭘로 준비할까요?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그럼 저 술로. 그래. 네. 자, 아무거나. 받으세요. 알아보아. 아무렇게나 막 따라, 그냥 막 따라. 아이고. 인생 무상이로구나. 인생 무상? 저기 큰형님, 무슨 일이라도. 마담, 나 다 내놓았잖아. 추징금. 그래. 완전히 다 내놓았어. 인생살이 일장춘몽. 그렇죠. 일장춘몽. 내려놓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한 곳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마담, 네. 나 물 한 잔 줘.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로다. 이거 좀 이상한 아니, 개그 치고 있어. 아니, 물은 셀프라고요. 저 그럼 먹으면 물 한 잔도 안 주는 가게가 어딨어. 저희는 그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누구세요? 됐구만. 어머, 큰아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 첫째야. 예. 어떻게 가서 잘했니? 예. 사과도 하고, 네네. 절도 하고. 예, 90도로. 90도 오면은 많이 내렸네. 예.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 이게 갑자기. 연기가 튀어, 그지? 서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우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권력무상, 인생무상. 아이고. 저기요, 두 분 분위기 잡는데 죄송한데요. 왜요? 이자는? 이자? 예, 이자. 그 16년 동안 불린 거. 그거. 아니, 이자가?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자라니? 아니, 무슨 그게 소리야? 상식적으로 원금만 딸랑 내면. 아, 진짜 승질나서 못 해먹겠네, 그냥. 아니, 그게 승질 낼 게 아니고요. 첫째야. 예. 어머, 둘, 셋. 승질나서 못 해먹겠네. 못 해먹을 것까지야, 뭐. 마담, 이제 그만 좀 하자. 아니, 그게. 이 정도로 세게 신용해줬으면은 그쪽도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이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런 나라라니요? 여태껏 대충 잘만 넘어가다가 왜 본인 케이스에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여론이. 여론, 그래! 듣기도 싫어요, 그놈의 여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뭘 그 또. 귀 큰 보통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이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이, 참. 그분이야 자진납부를 하셨고 이쪽은 떠밀려서 억지로 그렇게. 됐어! 첫째야, 예, 아버지. 우리 말이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더 버틸 걸 그랬어. 그러게요. 아유, 참 큰일 날 실수한 소리 것 하시고 같아. 진짜. 아유,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 에이. 풍악이나 들으세요. 예. 풍악은 무슨 김 실장 풍악이야. 공짜예요 오늘은. 네, 연주 들어가자. 네. 마음 다스리는 걸로 하나 뽑아봐라. 나 그냥 확 나 가버릴 거야, 그냥 거기로 그냥. 가긴 또 어딜요? 백담사. 그럼 또 들어가 버릴 거야, 내가. 그러시든가. 진짜. 그러면 예. 가서 마음 좀 달래주시고.
부초 같은 어머, 인생. 김용임 씨, 부초 같은 인생. 부초와 같은 이 노래는 인생. 공짜니까 들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네 네. 인생 그죠? 진짜. 어느 분이 와닿던가요? 지금 들으면서 이 노랫말이 이제 와닿네 그러셨잖아요. 그 몇백 년을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러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몇백 년을 살 것도 아닌데 정말. 정말 아주 오래 장수했다 해서 올라오는 게 100세 넘는 건데. 그죠? 마동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죠? 어르신들 이제 또 방송 들으시는데 저것들 이러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시죠. 예, 그죠? 예, 저 그럼 어린 것들이 사과드립니다. 저거. 예, 사과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좀 이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르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그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건데 이게 맞아요. 참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나 또 동생들이나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많이들 아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네, 많이 뭐, 좀 편찮으시고. 네, 이제 뭐. 수술도 받으시고 뭐 그러시는 일이 지금 많아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예.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참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친구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밥도 얻어먹고 뭐 누구네 집에 국수가 참 맛있어서 괜히 그 방학 때 되면 그 친구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다 국수 얻어먹고 그때 그 젊으셨던 또 그 권위도 있고 그죠 부모로서의 그렇죠. 이제 친구 부모님들, 어머님, 힘도 있고 아버님들이. 그랬던 한참 때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요즘에 보면 너무 아프셔서 연로하시고 해서 뭐 자식에게 일단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계시고 그러니까요. 예. 또 병원 신세지는 모습 보면서 그래요.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우리도 저 길을 반드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반드시 그거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 뭐 무슨 뭐 부질없는 인생 부초 같은 인생 이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소중하죠. 들어요.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어르신들 특히 이제 저희 엄마 이제 일어서실 때 이렇게 그냥 벌떡 일어나시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선한데 양 팔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일어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좀 그렇죠. 짠해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저희 장모님은 저 참외 장모님 제 앞에 있을 때 불과 저보다 3살 많으셨어요. 지금 저보다. 예. 굉장히 젊은 그냥 40대 아주머니였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네 지금 나이에 예, 지금 나이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한 발 한 발 반드시 어른들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젊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닦아놔야 되는 거고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나는 저렇게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말이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죠. 예. 아무튼 하루하루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소중하게 알차게 살자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운전하시면서도 너무 급하게 그러시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감전배 운전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맞아요. 예. 그래 오늘 저 퀴즈 정답은 이제 그겁니다. 이륜에 엔진 달린 건데요. 네, 이게 네. 우리나라 이제 교통 그 법규상 전용 도로나 무슨 도로들이 못 가게 되는 데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 거기를 진입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 있는가 봐요. 서울에도 한 10곳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거든. 그거 아세요?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요. 네. 이것만 타시는 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뭐 양재동을 간다. 그럼 이것을 차로 갈 때 우리가 루트가 머리에서 떠오르죠. 예. 이분들은 또 다른 루트를 떠올리셔야 돼요. 모르시구나. 그거 아세요? 예, 전혀 다른 루트를 떠올리셔야 돼요. 길 몰라서 못 한대요. 아, 그렇구나. 네, 갈 수 없는 데가 많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잘 맞아 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길도 좀 잘 나 있고. 예, 적절하게 잘 예, 조화가 예. 돼서 갈 수 있으되 안전하게 가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일반 도로 중에서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서 이것 운전자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륜차죠, 이륜차.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오디오 한 분, 차량용 매트 3분, 친환경 주방세제 3분에서 7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네. 생각하면 떠오르는 바라바라바라밤이 모두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빠 달려 하려고 그랬어. 네, 맞아요. 아유, 덥석물어 이렇게. 아, 근데 잡혔네, 그냥. 내가 뒤를 물렸네. 손을 들더라고 이렇게 달려 하려고. 이게 오빠 달려. 해보고 싶었겠지. 자, 사람 상품 진짜. 안내해드립니다. 나는 짐이다. 짐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 첫째도 백성, 둘째도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고 특히 백성들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예, 전하. 그래, 요즘 일본 방사능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걱정이 많다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상 천지가 다 걱정이라고 합니다. 참 외국은 왜 일을 그냥으로 하고 말이야. 정말 태평양을 다 오염시키고 지구가 지금 큰일이에요. 그러고도 맨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그러게요. 지금도 하루에 300톤인가 뭐 물 몇 톤 ton을 콱콱 내보내겠다며 그 더러운 오염된 물을. 그렇다옵니다. 나 열받아. 안 되겠다. 걔들 좀 들라해라. 예? 개들이라뇨? 있잖아. 왜 우리 공태의 탕골로 나오는 저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들 있잖아. 애들 이 직함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저기 나카무라하고 나카무라 야마모토. 예. 기타자 고바야시. 예. 불러? 알겠습니다. 4인방. 예. 여봐라. 일본 대표들을 들라 하신다. 예, 전하. 이게 단계가 복잡하니. 들어왔구나. 쓰라.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왔니? 네가 고바야시냐? 하이. 그럼 너는 기타자와. 저는 나카무라입니다. 나카무라가 마다 중요하지 않아, 임마. 오늘 지민들 애들 부른 거는 한일 간의 어떤 친목도모랄까? 발전적인 미래의 동반자 관계 정착을 위한 21세기 동아시아의 어떤 말이지? 그 한잔 하자는 거죠? 한잔. 이게 진짜.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얘기 잘했어, 그래. 자, 고바야시하고 기타자와. 여기 차린 건 없지만은 많이 들어, 많이. 오! 사시미! 아까 봤으면서 뭘 심사키고 있더니. 어? 니들에게 참 고급 음식이지 완전히 회.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지. 객지에서 고생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했다. 하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도미. 산지 직송. 후쿠시마요. 이참 얘들이 이렇게 후쿠시마. 한 박자 느리게 놀래냐? 확 놀래는 거야. 정말 신선해. 방사능을 듬뿍 묵은. 와, 이 등 굽은 거 봐, 이미. 얘는 그 열로야, 이 왜 이래. 들어, 왜 그래? 왜 안 먹어? 덥냐? 갑자기 땀을 푹 흘리냐? 그게 전하. 응. 이 후쿠 왜 그래? 너네 총리 아베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먹어.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은 목욕으로 할까? 니들 목욕 좋아하잖아, 원래가. 하이. 차라리 목욕을 하겠습니다. 하이. 그럼 여기 짐이 하이. 특별히 니들 좋아할 만한 해수탕을 마련했어. 해수탕이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가 막히지. 너는 왜 반응이 없어, 임마, 너? 싫어? 아리가또. 쟤는 되게 대사 없으면 조용히 해요. 물도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이 친근감을 느끼 이질감 없게 하이. 너네 거로 공사해서 후쿠시마 앞바다. 원전 근처에서 방금 쏟아나고 얘네 뜨끈뜨끈해. 데워질 저기 기운이. 전하. 왜 임마 아베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기타자와 너부터 들어가.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풍덩 들어가는 거야 임마. 할 일이 있습니다. 너 다음 일로 와. 하이. 저는 들어가. 이놈의 잠깐만. 들어가. 사시미를 일단 먼저 먹고 나서 그거 물고 들어가 그러면. 잠깐. 가만 있어봐. 이 후쿠. 기타자와는 버티게 돼 있고 너는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지금 들어가. 후쿠나네. 후쿠나네. 하이. 들어갔네. 들어가. 그게 작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해요. 작은 행복을 느끼지? 너는 회 먹고. 아몬드 반지보다 사랑이 내게 필요해. 조그만 네, 조용희 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참나. 원전 주변에는 원래 그 해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그게 냉각수로 쓰고요.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데, 원래는 사실은 오염 그런 걸 떠나서 그 뜨거운 해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거의 뭐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죠. 거의 뭐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근데 뜨거운 물에 살아남는 묘한 물고기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 지역은 일반적인 그 특이한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생태계는 이미 아닌 것인데, 이거는 요즘에는 그게 아니니까요. 거의 뭐, 그죠? 큰일이죠. 그 주변은 정말. 근데 이게 흘러 계속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예,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도 예. 원전이 많은 나라예요. 크기에 비해서 많은 나라고. 잘만 관리가 된다 그러면야 이것처럼 뭐 경제적인 게 없겠지만. 그렇죠.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한 번 터지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니까. 오죽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느끼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애국심이 생겨나는 근거가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일 때도 좀
좀 단호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만 핑계를 자꾸 대요. 대만은 4개 현에서만 수입을 4개 현만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10개 현을 이제 하는데 중국은 모든 거 가공식품 포함 모든 걸 그렇죠. 수입 모든 걸 다 금지라는데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 8개 현을 이제 이번 참에 했는데 지난 2년간은 뭐 막무가내로 수입된 거고요. 근데 대만 얘기는 뭐가 다르냐면은 대만은 4개 현이지만 나머지 현에 대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해요. 전수 검사.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당 1kg입니다. 건당. 10만 톤을 수입해도 1kg이에요. 얘기가 많이 다르죠. 예, 정말 그냥 예.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운합니다. 이건 솔직히. 예, 예. 자,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4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저 문자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막 이거 저기 검역주권 막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 그렇죠. 답섭섭해하고 그러시는데. 예, 왜냐면 이제 이제는 이제 피부로 와닿고 몸속으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 2년간 모르고 사실 그렇게 먹고 접하고 그랬던 것도 지금 억울한데.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했지요. 참 그 일이 괜찮다고 일본산 그런 얘기가 수산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걸 좀 이제 저희도 방송하려면 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하면 큰일 나는 얘기니까. 예. 거의 5%? 0.5%? 뭐 거의 얼마 안 된대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중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근데 그 중에서 생선 이름 얘기하면 좀 민감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네. 흔치 않지만 비싸지만 많이 먹는 음식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 냉동 이것들 몇 가지들이 수입이 되는데 그것들도 양이 매우 적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아예 금지해버리면 아 우리는 아예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기존에 우리 국내산 수산물이라도 피해를 안 볼 건데 네. 이거를 좀 뜨뜨미지근하게 하니까 불과 조금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체 99%인 우리 국내산 수산물이 같이 덩달아 싸잡아 의심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그 좋아하는 그 회 한번 먹으러 갈까? 이런 그런 얘기 괜히 꺼내기도 좀 하고. 근데 우리 국민도 그래서 무조건 제가 지금 아까 그 무슨 어종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도 이 방송이 괜한 공포감을 줄까봐 그러는 건데요. 일반 횟집이 이런 데는 전부 국내산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전부 국내산이거든요. 나 그럼 먹어. 예, 안 그래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먹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동달아서 오해를 하니까. 받아서 지금 이런 예.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정말 이게 상심이 네, 커집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좀 얼마나 지금 피해가 크고 특히나 예. 저희 집안에도 문자가 이런 게 왔어요. 우리 애엄마가 이제 또 그 수석상 차리잖아요. 예. 둘째 누나가 문자를 보냈대요. 생선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건데 생선 그 올리는 게 뭐 희한한 거 올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늘 올라가던 거 우리. 그 생선들은 우리 문제가 바다에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정부가 깔끔하게 해줬더라면 이런 괜한 오해나 이런 거 안 생겼을 텐데 그거는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말하면 공포감 조장한다고 말이야.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진짜 아니죠. 그게 말입니다. 이 노래 뭐예요? 신유 씨 노래인 거죠? 신유 씨 노래예요. 어휴, 깜짝 놀랐네. 사랑이란 네, 예, 그러니까. 노래 들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예, 예. 구호고쇼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호고쇼의 각 코너에서 활약하신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배석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YS 나와 계시고요. IS. 옆에 MB 나오셨고요. MB입니다. 마지막으로 SJP 시장박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예, 아이고, 예. 예. 거기 다녀오시느라고. 예, 종합상황실 다녀왔고요. 네, 네. 예, 비는 이제 좀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소강 상태죠? 네, 많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바쁘네 바빠. 네. 예, 그렇게 좀 바쁘게 아유, 움직이시니까. 짝퉁네 참좀 별짓다고. 아이고 받아주는 사회자도 그래. 얘 앉아있으니 짝퉁이 앉아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다 네가 한 거잖아요. 예, 제가 한 거지요. 간짜들. 언제까지 뭐까지 예, 얘기할까 고맙습니다. 뭐까지. 예, 고맙습니다. 다 말해줄 예. 거니? 아니 이제 그만하고요. 진짜 아이고 이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예,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 비는요. 내일 아침까지 뭐 늦게는 뭐 오후까지 계속 내릴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마음 한 구석이 비가 오니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슴을 적셔주는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YS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비라. 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나뭇잎에도 그리고 지난날
내를 버리고 떠나간 영숙이 어머. 생각이나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 안전운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 지금 도로가 미끄러봐요. 딴 생각하고 감상의 장기가 이럴 때가 아니고 전조등 꼭 켜시고 속도 팍 줄이시고. 어? 예. 와 알겠습니다. 사진 와카는 어디 아프나?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잘 타고 좋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본부를 망각하고 지금 분위기 찾을 때가. 예? 우리는 서울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대-TVS의 반상회 멤버야. TV가 아니라 TBS요. 아, TBS. 예. TBS가 뭐야, TBS가? 수대방 아이가 수대방. 수대방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수도권 대표 방송. 아, 예, 수대방. 언젠가는 대대방이 될 거고. 대한민국 대표 방송? 그렇지. 대한민국 대표 방송. 예. 그 더 나가 아대방 넘어서 세대방 갈 때까지 아대방은 또 뭐고 세대방은 또 뭐예요? 알면서 아시아 대표, 세계 대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우대방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가가 벌써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오바를 하거나 이게 근데. 진짜 아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사과를 하세요? 비가 오는 점 죄송합니다. 응? 현재 비가 쏟아져가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역사와 민족 앞에 이 자리에서 아니, 고개 숙여야 왜 되니까 이러세요?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머? 아니 무슨 역사와 민족 앞에 그게 무슨 사과할 일이라고. 그래! 이런 건 다 우리 TBS의 잘못이야. 왜요? 여러분 비 내리고 눈 내리고 태풍 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항상 죄인이 된 심정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 맞아요. 저 비상이 되긴 하죠. 비 오는 날은 웃어도 안 돼. 괜히 연예인 나가다 히덕거리고 했다가 욕 얻어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니들 웃을 때가 방송에 정신이 있노 없노? 어? 지금 우리 계집에 물 들어왔는데 너는 웃음이 나오노? 계집이 침수됐는데 이런 식이라고. 비만 오면 우린 죄인이에요. 예, 그렇죠. 다른 방송은 몰라도 우리 TBS 수대방 TBS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비를 막지 못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YS님 그래도 이게 비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 아이고 참. 난 여기 TBS 오고 난 다음에는 비 오고 누나가 길 막히고 이런 일 벌어지잖아? 예. 아,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 막 이런 기분. 내가 죄지 같은 기분에 너무나 미안해. 응? 예, 사실 저도 오고 나서 그 심정을 좀 알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그렇게 이래라도 말씀하시면 해야 좀의 죄책감 같은 걸 좀 덜을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특히 우리 리포터님들하고 그 중에서도 통신원분들 기상청 파견된 리포터, 통신원 좀 그렇고 지금 비니까. 알겠습니다. 네. 통신원 부분 포함해서 뭐 고생하시니까 기상청 파견된 리포터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노? 그럴 수도 항상 있겠네요. 죄인 같은 예, 느낌이고. 예.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 이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실수하고 가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아 젊아들 그래도 고생하는구나, 이래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애청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MB님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왔습니다. 네. 새벽부터 내린 비가 지금도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이건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잠깐 그치다가 또 내일 밤에 또 왔다가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이지? 토요일 아까 김가영 씨가 오늘 밤에 그치다가 예. 내일 아침에 내일 다시 아침에, 왔다가 예. 내일 오후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5에서 80mm 사이가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가 아니, 있었습니다. 30에서 80이랬죠. 30, 80이라면 예. 거서 거지 뭐 범위가 넓어. 아무튼 이곳 남산에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비는 내리고 있다가 지금은 예, 좀 예, 그친 상황입니다. 그치 상황이다. 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네, 밖을 보면 되죠. 창문에 뻥뻥 뻗치니까 언제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아까 이제 온 거 온 뒤쳤던 거 이제 묻어 있고. 그친 걸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비가 오면 교통량은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동 속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로 위에 체류 시간이 늘고 그에 따라 단위 시간당 단위 거리당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뭐 말은 어렵지만 이거 한마디 막힌다. 이런 얘기고. 이게 네네. 되면 차간거리 좁혀지고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지 못하고 더불어 접촉사고, 추돌사고 등등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동 속도가 더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비 오면 조심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간단한 거를 그렇게 어렵게 길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뭐 또 있어 뭐 이게. 준비 많이 했는데 나 해가지고 이거. 그냥 듣는데 좀 어렵기만 했습니다. 제가 정리했으니 망정이지. 근데 저 MB님 그거 있잖아요. 뭐? 아니 그거요. 뭐. 화나셨어요? 화 안 났어. 에이 화나셨는데. 안 뭐. 났어! 안 났어! 안 났다고!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비 오고 그래서. 비 와서 괜히 이렇게 또 감상적이 되셨구나. 아, 그런 거지. 사실 내일 토요일이고. 네. 이런 오후에 비가 이래 추적추적 이래 내리면은 기분이 좀 그렇잖아. 네. 혹시 MB님 그 옛날 생각이라도. 나지, 옛날 생각. 나지죠. 내도 막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요즘 들어서 좀 더해. 그러시구나. 춘자야.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춘자?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저 분명히 들었는데 춘자라고. 그죠? 하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 비만 오면 아련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첫사랑? 저 사람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지. 하지만은 내가 막 순수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순정을 바쳤던 그런 여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셨나 보죠? 잘 안 됐지. 왜요? 그 여자는 내 진심을 보려고 안 했거든. 오로지 나의 예. 오로지 나의 예. 외모만을 보고 나를 좋아했지. 외모를 너무 봤어. 정말 왜 여자들은 내 외모만 그래 보고 말이야. 난 속마음이 진짜 훌륭한 남자. 괜히 이거 때로는 이 조각 같은 외모가 진정한 사랑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 참으로 슬프다는 생각을 잘 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 사례 걸려 잠깐 그냥 웃은 거 아니야.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저량하게 내리는 날이면 나를 스쳐가는 숱한 여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 중에서도 영자야. 춘자 아니고요? 그거나 뭐 춘자였나 아까? 춘자야. 아이고 참. 예, 넘어가겠습니다. 미시마. 예. 자, 다음 시장방님. 미시미는 우리 누나야. 시장방님. 예, 시장바이거든요. 예, 시장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요. 예, 저도 예전에는 비라도 오면 좀 센티하게 이렇게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어디 무슨 일 터지지 않나 여기 뭐 상황판 지켜보고 뭐 그런 걱정만 하고 살고요. 그러시구나. 우리 저 TBS 직원들하고 비슷하시네요. 저리 가라.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TBS 직원들 심정 100분 좀 이해하고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말로만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나보러요. 그걸 뭘 어떻게 해.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얀 봉투 이렇게 금일봉이나 뭐 그런 금일봉? 봉투 이렇게. 금일봉? 예. 저도 그거 저도 받고 싶거든요. 사실 저번에 진짜 시장 봐보셔 여기 왼쪽에 여기 앉아 계실 때요. 네. 빈 봉투 쪼가리 하나 안 주고 가신 거 정말 실망했고요. 안 되는 소리 더 짜내서 정말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는 이참에 시청 직접 찾아갈까? 아이고 됐습니다. 비 오는데 시청을 왜 가? 지금 거기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참으세요. 무슨 일 내려고 또 이 사람이 또. 금일봉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만하세요. 좀 예. 비슷하게 가요 이거랑. 왜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소리를. 일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 운전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 비는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감전배 아시죠? 예, 감속, 전조등, 배려. 예. 근데 간혹가다 그 배려 운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왜 그 비 오면은 전후 좌우의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실수를 좀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좀 많이 그런 편인데 그 초보 운전자들은 특히 더 할 거고요. 그런 것에 괜히 화내지 말고 또 보복하지 말고 서로 좀 봐주면서 가자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자는 거죠. 예. 배려. 좋잖아요. 예. 오늘 구호고시 반상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YS님 저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분위기. 5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분위기 있게 좀 해달라니까.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네, 고맙습니다. 50분 교통정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946님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문자 여러 개 보내주신 분이신데, 칠수 씨 내일은요, 5개월 전에 먼저 떠나보낸 우리 남편 산소에 벌초하러 갑니다. 월요일 날이나 뵙게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시면서 정답 맞추셨는데요. 5개월 전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잔디가 아직 이렇게 좀 할 텐데, 네. 아유, 참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가 온다 온다 그랬는데. 그러는데. 1946님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월요일 날 꼭 네.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정답 말씀드리죠. 네, 정답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예, 네.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모터사이클. 그냥 오토바이라고 하잖아요. 오토바이죠, 뭐. 친환경 주방세제 세트 3분 드리겠습니다. 8531님, 불꽃청춘님, 성인철님께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매트 받으실 분 역시 세 분이에요. 끝번호 1275번님, 그리고 8423번님, 그리고 휴잭맨 씨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네. 유정맨 씨, 저희 직원이 유명 메이커 바이크를 하나 타고 다녀요.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헬멧 한번 써봤다가 안 빠져서 엄청 창피했어요. 그 직원 머리도 작어 부럽다 그러셨네. 그래요. 뭐. 맞는 헬멧을 쓰셔야 돼요. 헬멧은 사이즈가 다양하죠. 네, 그럼요. 모자 크기도. 오디오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강평균님께 돌아갑니다. 오토바이 정말 편하고 좋긴 한데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무질서하게 타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인도로는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또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혹 가다가. 꼭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예. 5295님께서 계양구 벌말로 부천 방면 570번지 지점 번지까지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2차로에 하시고. 있는 승용차와 택시와의 접촉 추돌 사고로 인해서 많이 막히니까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라고 또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려야죠. 예, 그래 이제 오로라의 숨바꼭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칠수. 전영미입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구호고쇼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955쇼가 언제 방송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요. 오후 그래, 2시부터 말해봐. 4시까지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땡. 영경한 박슬기의 구호고쇼. 틀렸다고! 아니야. 저희 955쇼는 오후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FM 95.1MHz에서 방송됩니다. 여기서도 떠듭는구나. 생방송 중에 문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주시면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이벤트를 듣고 왔다고 또 티를 내주시면 특별 우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쿠폰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구호고쇼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